거침없고 막힘없이 팩트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연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몹시 바쁜 세 분과 이 자리 함께 했습니다. 가장 제 옆에는요, 자,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TV 경인지역에서 틀면 여기저기 나오시는 분입니다.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가 좀 요즘에 뭐 독특했죠? 소개 맨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죠? 아, 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점점 요즘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틀면 나와요. 우리 채널이 아닌데도 나오시고, 예. 뭐 페이스북에서도 넘기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제와 아주 연관이 강한 분이죠. 오늘 이분 아니면 이야기가 힘듭니다. 자, 김포, 그다음 인천에서 현장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부동산 6남매 박경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나오셨는지 중책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거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는 바를 편안하게 거침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아, 부담되는데. 아니 왜 막힘없고 거침없이 얘기하면서 왜 거침없이 하겠다는데 왜 네. 부담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특출 기자죠. 뉴스원에서 정진욱 기자, 나이스가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빨리 하시죠. 아니 거침없이 오늘 빨리 하시죠. 정진욱 기자는 또 김포, 네. 김포 지금 전공 아니겠습니까? 예, 김포 지역에 오늘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서 같이 하셨고요.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거의 이제 12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지인이 김포에 집을 산 비중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김포가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분위기는 한풀 꺾였습니다. 집을 내놓은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집값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 개발 호재가 남았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김포 규제 이후에도 파주 같은 인접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 규제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 지역에 사실 조정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풍선 효과 또 네네. 규제 아주 한 해 내내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은 좀 돌아보면서 최근에 발생한 일들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단 박경훈 소장님, 네네네네. 올해 네. 좀 사무실이 굉장히 바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올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김포시를 예를 들면 최근에 11월 19일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김포시가 규제 청정 지역에서 조정 네. 지역에 묶이게 되는 그런 지정된 날이었고요. 2020년을 한 해를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 전체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경기도 요소를 돌아다니면서 집값이 네. 들썩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아주 네. 정신없는 그런 네. 부동산 네.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2020년에 18,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을 대기하고 있는 정말 네. 너무나 매매 가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임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6월달 규제 지역을 피해가면서 전체적으로 김포가 작년 대비 거래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매가나 전반적인 금액이 너무나 많은 상승폭으로 오르고 있었고요. 11월 19일 이후에 조정적이 되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 올해 6.17 대책할 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네네. 21번째 네. 대책인데 네네. 이번에 24번째 24번째로 나와 네.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방송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인천 전역 다 묶이고 네. 부천까지 조정 네. 대상 지역 묶였을 때 네. 조만간 다음 대책 때 네. 김포 네. 조정 대상 지역 묶인다 네. 예언했는데 딱 맞았어요. 정말 돗자리 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5개월. 네. 근데 좀 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아, 5개월이나 네. 걸렸어요. 근데 사실 그때 뉴스를 보면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 그거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되게 공식적으로 대놓고 한 사람은 네. 저 아니었었어요? 아니, 그렇죠. 깨진 구슬 네, 만들고 그거는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뭐
그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었다는 거.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자 돌아가서 네. 네. 일단 김포에 관련된 팩트를 지금 잠깐 얘기를 하셨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네. 올해 네. 지난 아까 6.17 말씀하셨는데 네. 그간의 흘러온 과정을 우리가 좀 네. 짧게 좀 짚어보고 네. 하시자고요. 어떤 일단- 일들이 있었죠? 일단 부동산 자체적으로 이 큰 틀은요 수요 억제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그 수요가 투기꾼들을 잡겠다라는 그 수요로 보시는 경향이 강했고요. 6.17 대책 이후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 임대차법을 개정했고요. 근데 오히려 그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는 이 전국적인 그 임대차 전세 가격 폭등을 일으켜가지고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제가 서울 경기는 이번에 전체적인 상승이 많았고요. 지방은 하락이나 보합 정도 시장이었었는데 6.17 이후에 김포뿐만 아니라 온 전국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끌어당기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버렸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도저도 없는 실상 대책이 거의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온 대책들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약간 의문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네. 21번째 대책이 6.17 네. 대책은 이제 네.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로 전 지역을 이제 네.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부동산 대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막히는 네. 신혼 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이 LTV 수준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많이 불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번째 대책이 이제 710 대책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건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를 이렇게 강화하는 안으로서 그건 사실 다주택자들 아닌 사람들 별 상관이 없었죠. 집 많은 사람들만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종합 그렇죠. 세금 선물 세트다 해가지고 반향이 있었던 일반적인 네. 우리한테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한테는 6.17 대책이 많이 네. 피부로 와닿았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대책이겠네요. 네. 그게 8월 4일 날에 있었던 대책인데요. 네. 이거는 서울하고 수도권에다가 주택을 네. 공급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규제, 세금 네. 대책, 그러다가 이제는 주택을 수도권에다가 서울 7만 호, 수도권 네. 26만 호를 뭐 태는 골프장을 거기를 뭐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급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이번에 나온 이제 11월 19일 날 예. 24번째 대책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하죠. 네. 호텔을 네. 개조해가지고 네. 뭐 다세대 빌라를 예. 개조해서 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네네네. 부동산 네네. 임대차 3법 네네. 때문에 예. 지금 전세 품귀, 전세난, 미친 전세값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네.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예.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미 전세를 준다고 또 이미 네. 나가지 않은 곳을 돌리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짓는 그러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제 말도 그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자체도 연초에는 물량이 많다. 이미 수도권 물량이 많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최근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빵집이라면 아파트 네.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니까 네. 이 말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24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예.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네. 그래도 뭐 암울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3년 6개월이 됐어요. 네네. 지금까지 24번째 부동산 네.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해보면 2달이 안 돼서 네. 지금 부동산 예. 대책이 나왔다고 제가 계산기를 쳐봤습니다. 네. 도대체 며칠일까? 예. 해봤더니 이게 타닥타닥 쳐보니까 한 달 22일, 예. 52일마다 부동산 정책이 예. 붕어빵 찍듯이 딱딱딱 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또 계산을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 앞으로 그러면 5년 임기로 계산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지금 34번이 나올 것이다. 예. 지금 앞으로 예. 10번의 부동산 대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예언하시는 겁니까? 네. 예. 역시 아마 문재인 정부 제가 알기로 예. 30번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소장님이 네. 말씀한 대로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책이란 게 11월이 전반적으로요. 네. 그 전국적으로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근데 네. 11월 달에 대책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저번에 나왔던 어떠한 대책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네. 그 시장에서 정부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예. 급격하게
급변하게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10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한 20번, 30번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30분 왜냐하면 이게 왜 너무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자꾸 심하. 이 경제를 누르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네.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연의 이 민주주의 국가의 섭리인데 네네. 이게 이거를 자꾸 누르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통제할 수는 네.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자꾸 예. 통제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물을 막으려고 해도 자꾸 빠져나가는 것뿐이에요. 아. 근데 이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아니 일단- 맞죠. 지금 우리 박 소장님이 제 예. 말에 동조를 해주니까 힘이 팍 실리고. 예. 아니 지금 여기 예. 30분 더 나올 수 있대잖아요. 얼마나 제가 예. 객관적인 근데 계산에 의해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건데 저는- 저의 그 분석을 예언을 네. 그렇죠. 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네네. 일단 시장 안정화되길 바랍니다만은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그 정부에서 이미 나올 만큼 대책 다 나왔다. 더 꺼내 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지. 일단 아마 부동산 전세에 네. 일단 국한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를 위한 단기 대책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 단기 대책을 네. 만들겠다 했는데 지난번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습니다. 네. 10년 동안 대책을 아무리 그동안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찾아봤는데도 이 예. 단기 대응책은 도저히 못 찾겠다. 전세를 오르는 전세값을 잡기는 정말 힘들다. 그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 규제, 세금, 뭐 공급, 뭐 아니면은 뭐 임대주택 해가지고 계속 나올 걸요? 네. 예, 끝까지 예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유 자꾸 일단 아니 뭐 내 잠깐만요. 예언한 거 싫어요? 아니 왜 자, 자꾸 예언을? 우리가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네네. 좀 일단 정부 얘기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네네. 상황은 공감하고 그 규제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들의 규제를 했을 때 그 부동산의 그 흐름의 패턴이 있습니다. 조정 지역이나 규제를 막게 되면 그 전에는 왕성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다가 일단 대출하고 아까 소장이 말씀드렸던 세금 부분에서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다 그 시장에서 위축이 되고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관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조정 자체나 이런 규제 자체가 네. 속도를 조절을 할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전반적으로 그 지역들이 꿈틀꿈틀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김포를 돌아본다라고 하면요,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수요층, 예.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이요, 전국에서 1위가 김포시입니다. 예. 그러면 김포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이 서울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네. 구입하는 걸 막으면 김포시 부동산 자체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게 서울 전세난 자체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 난민들이 그 선택한 곳이 김포시입니다. 그래서 네. 그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시가 조정으로 인해서 이 거래는 일시적으로 좀 정지되거나 전반적으로 조용한 네. 상황인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에 이사철이 돌아온다라면 그 수요가 다시 그 김포시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김포 지역은 점전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현재 규제 조정 지역에 들었어도 네네네. 계속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고 네네네. 그런 대상이다. 이런 말씀에 실증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요. 네네네. 실제로 네. 규제가 되기까지 네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뭐 너무 뒷북이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네. 그냥 시장의 사례로 그냥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보면 6월 17일 날 거래량으로 일단 말씀을 예. 드릴게요. 2019년도 6월 7월 달 거래량과요, 2020년 6월 7월 거래량으로 따지고 보면 그 비율로 보게 되면 6월 달은 거의 작년 대비 8배, 그리고 네. 7월 달도 거의 네. 5배 정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금액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래 기간이요, 매매를 하고 나서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 7월 1일 날 파신 분과 8월 1일 날 파신 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금액이 거의 1억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이 정말 많이 일어난 걸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예. 김포시는 조정 지역을 피하니까 이 매도자들이 계약을 깨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인천 쪽은 투기가열지구, 서구는 특히 예. 더더욱 지정이 되고 나니까 예. 이쪽에서는 매수자 분들이 내가 예. 계약할 때는 투기가열 지구가 될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예. 세금이나 아니면 대출의 규제를 예. 받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런 게 너무 극과 극으로 움직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배액배상의 사례를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너무 많았습니다. 예, 저는 뉴스 보면서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생소하게 요번에 배배라고 하죠, 배배. 처음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토부가 실수한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김포가 이렇게 지정이 됐지만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도 자료에도 이제 김포시는 서부 급해권 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고 최근 외진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 주택 협정이 가니까 그러니까 GTX 노선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어요. 국토부가 실수하게. 당시에 그랬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쟤도 GTX 때문에 또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더 예.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더 그 많아요. 조정적 발표 날 네, 그 네. 보도 자료에 그게 있어. 이틀날 또 정정을 했었죠. 아니요, 4시간 뒤에 4시간 아, 뒤에, 4시간 4시간 뒤에 뒤에, 발표가 4시간 뒤에 그건 GTX 아니다. D노선이 아니라 예. 서부권 네. 광역 급행철도 이렇게 바꿨어요. 정해진 거 아니다. 한마디 아니다. 그 얘기예요. GTX D노선 어떻게 얘기해? 그걸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디 비밀을 준 거예요. 예. 실수도 엄청 실수예요. 엄청난 큰 이게 실수죠. 국토부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한 거를 GTX 노선을 만드는 애들이 그렇게 예. 해버리면은 예. 이거 정말 진짜 대실수죠. 예. 이게 어쨌든 정부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뭐 따끔하게 그때 언론의 문매를 맞았던 네, 것 그거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 이 현장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예. 받아들이니까 예. 이 부분에 상당히 작용이 큰 거죠. 그게 아까 그 네네. 거래량이 뭐 네네. 작년에 비해서 네네. 8배, 네네. 7월 달에 비해서 뭐 전달에 비해서 네네네. 5배 했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GTX D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변동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감정동이죠. 네. 거기가 거래량이 20%까지 올랐어요. 맞아요. 북변동은.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감정동은 한 13% 정도 올랐고 네네. 오히려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고촌 예. 거기는 9%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사후역은 네. 이제 바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많이 이렇게 그런가요? 지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이후에 조정 지역이 되고 나서요. 되고 나서 거래 건수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거래 직전 그 정도 금액이거나 조금 금액보다 좀 빠진 금액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신고가가 나온 단지들을 이렇게 위치를 보게 되면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교통 호재, 그러니까 미래의 교통 호재가 반영돼서 투자 가치가 있을 법한데 그래서 그분들이 실수요자 겸 이왕 집을 살 건데 규제와 예. 어떤 그 세금적으로 규제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미래 가치가 좀 더 있는 곳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네. 그쪽 지역 GTX 노선 쪽에 예상되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게 그렇겠죠. 사실입니다. 보통 네네. 아니 이제 검단 그다음에 네네. 한강 신도시 이 네네. 노선 쪽으로 우리도 보도를 많이 해왔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명은 또 다른 또 지명인 것 같아서 네네. 뭐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제가 예, 얘기하면 불신의 눈빛. 여기서 얘기하면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눈빛은 서로 다른 걸 쳐다봐요? 늘어난 건 맞습니다. 5호선 뭐 희망 뭐 예정 지역 뭐 이런 네네. 걸 섞여서 말씀하실까봐 네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도 계획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바람까지도 반영이 돼서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뭐 네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배액배상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예요. 예.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거는 저희 다른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8천만 원 정도인데 배액배상이라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매수하실 분이 집을 파시는 분한테 계약금으로 8천만 원을 걸었는데 그리고 나서 잔금 지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일정 시간이 흘러서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파트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파신 분 입장에서는 예. 내가 이 계약을 예.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매수자한테 내가 8천만 원을 그러니까 되돌려 주더라도 네. 집값 상승이 훨씬 더 높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된 게 많고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볼 때 2천대, 3천대, 뭐 5천대까지는 너무나 흔하게 네. 그 많은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 해제되는 사유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조항을 집어넣고 네. 내가 계약금을 집어넣고 중도금도 빠른 시간 안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게 뭐 이런 거를 막을 예.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투기 갑자기 계약 전에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 지구가 갑자기 조정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대출과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계약 네. 시점에 보다 더 다르게 불리하게 여겨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분들은 나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예. 아니면은
계약금이 적게 걸린 경우는 해지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신 분들은 예. 실제 계약서 상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조정 지역이나 투기가를 지구를 받고 나서 이 금액을 다 못 주겠다. 매도자 너랑 나랑 해서 합의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금액을 좀 더 조정했던 그런 네.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처럼 복잡하네요. 정부에서 의도는 좋은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예. 그다음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다 모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네. 계약금이 5천만 원짜리 계약금을 걸은 사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한 5억짜리 집이었다. 네네. 그럼 10%니까는 5천만 원 5천을 계약을 걸었는데 걸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더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배로 계약금 예. 돌려주다니까는 그러면 1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5천하고 내가 그거에 5천 대한 얹혀서 5천 주는 거 얹어서 아니에요? 주는 건데 5천만 원의 그 네.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사이 1억이 올라버리게 되면 그래도 5천만 원 남는 거야. 그렇죠. 5천만 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눈만 자고 딱 일어나면 예. 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심리가 되게 필요한데 어느 세상인데 자, 작은 지금 집값이 올라와요, 진짜. 제가 오른 거죠. 산 사람이에요. 아, 네네. 네, 매수자인데 잔금 하루 이틀 전에 이 배액 배상하고 계약 취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황당하네. 계약 취소합시다. 음. 배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게 들어갈 사람은 새로 집을 구해야 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럼요. 말한 기회의 비용이 예. 상실인데요. 전에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6억이 됐는데 한 달 전에 내가 5억에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지나서 계약이 뭐 깨져버리면 그분은 시장에서는 5억짜리 집은 없고 없지, 6억짜리 집을 없죠.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1억 원에 대한 그 재산상의 그 손해가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그런 컨디션이고 그런 심리고 또 네. 매도자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결단을 또 하는 거예요. 바보 되는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이 전 계약금에 대해서 최근에 나는 한 달 전에 계약했는데 이 가격에 했고 옆 사람은 조금 더 늦게 했는데 몇 억 이상 계약했고. 당연하죠. 눈 한번 네. 최근 감으면은 그냥 네. 5천만 원 그렇죠. 버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정이 아니라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 댓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몇 월 달에 매도를 했는데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는 아프지만 뭐 본인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싸웠다. 아까 네네네. 선생님께 말씀드린 네네. 싸웠다. 예. 진짜 심하게 싸웠다. 예. 진짜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연봉이 그렇게 억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버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당연히 싸움이 날만 하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당연히 이제 예. 그냥 에이 네네네. 그냥 좀 뭐 그냥 에이 없었던 걸 해도 예. 그냥 바로 5천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이 그럼요. 나니까 보통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갈등이 없죠.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네네. 계약법에 근거해서 정리가 안 될 경우도 분명히 네네.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들 하고 그걸 계신가요? 일단 내용 증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고요. 네. 내용 증명에서 일단 어떤 그 중재가 안 된 경우는 일단 법원에 아, 판결을 법정으로 갑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법으로 네네. 예. 그 계약금에서 배를 주고 네. 계약 해지해주는 건 원래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아까 말한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배액 배당이 가능하긴 한데요. 가능하죠. 예, 아. 가능하긴 법적으로 한데, 가능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예, 그 가능하지만서도 이게 일단은 그 너무 금액이나 이런 게 중대하다 보니까 뭐 일단 결론은 나왔다 하지만 그거에 굴복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땐 조정이 맞고 네. 그다음에 예. 아까 그런 상황에서는 꼭 중도금 조항을 예. 집어넣어서 계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예. 이럴 때는 중동조 넣는 게 제일 자, 이게 사실 계약을 엄청 세게 걸거나 네. 예. 사실 이런 현장의 현실들이 좀 저희가 심각하거든요. 네네. 뭐 앞에 이제 정책 기조, 뭐 규제, 뭐 제도적인 이야기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네. 보도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규제 6.17 규제 이후에 김포는 11월 19일 날 한 5개월 뒤에 규제를 받았지만 네네네. 그 사이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거래의 절반이 다주택자였다. 네네네. 자, 이런 보도를 봤어요. 일단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세금 네.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가지고 이 규제가 더 적기 때문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비조정 지역이고 집 가격이 어떤 게 있냐면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받기 전에 상대 그 있는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꼭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외부 지역에서 충분히 그 비조정 지역에 있는 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례도 예. 있었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근데 네, 왜냐면은 네. 그 76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는 그 전에 이제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음. 이제 시행된다고 하고 일단 김포가 조성 대상 지역 되기 전이면은 네네. 이제 LTV가 네. 이제 그냥 기존에 60%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 그 약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네네네. 이게 몰린 거는 이제 풍선역과 앤드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그 유동자금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없는 있습니다.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죠. 그게 더 커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일반적이지 않는 그 투자 카페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부산이 묶이다 보니까 김해 쪽이나 울산 쪽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항 쪽으로 해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매매가나 이런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없었던 곳에 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포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 직전 조정 지역을 피하니까 그 버스 투어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 그분들은 김포 하면은 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곳 이렇게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간망하고 계시다가 실제적으로 움직인 것들은 그러니까 규제를 그 피해간 그 상황에서 6.17 이후에 가장 많이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물론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실거주로 더 많이 김포시 부동산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일정 부분 투기 세력이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투기 세력이 예. 갈 데가 없으니까 네네네. 규제를 피해서 김포를 지금 다 이렇게 맞지. 모였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또 올라간 거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 김포를 또 예. 규제를 하니까 네네. 김포에 있는 또 투기 세력들이 버스가 또 다 파주로 또 파주로 가는 가는 거군요. 거죠. 일산이나 파주. 이제는 파주로 갔나요? 네, 파주로 왔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에는 울산으로. 한 몇 달 김포에서는 전의 모습이 지금 파주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아마 파주도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예. 지역이 되겠죠. 또 될 것 같고요. 조정 지역이 되면은 예. 서울 경기권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그 어느 지역이든 실거주와 투자 세력이 분명히 공존한 건 맞는데요. 일단 그 파주까지 조정 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는 과연 그러면 서울 경기가 다 조정 지역이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럼 그 규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아닌 걸로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움직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서울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김포 자체에서 투자 세력을 뺀다 하더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내년에는 김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매년 만세대 나왔던 물량 자체가 내년에는 없다 보니까 비록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내년 첫 입주를 6월 달부터 한다라고 하지만 그 충분히 그 공급되는 물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계속 뭐 전세가가 오르고 집값이 네네. 오르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계속 이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네네. 전국에 네. 69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7개 늘어났단 말이에요. 김포랑 저기 부산 5개랑 대구 7개 늘어가가지고 69, 76이죠. 네, 네. 76곳이 지금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3분의 1입니다. 네. 수도권은 아까 말한 파주 빼고 다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요 다 규제 지역이면 다시 역풍선 효과로 규제가 있었던 데를 피해서 왔는데 규제가 있었던 데가 싸져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다시 지금 서울 집값 강남으로 네, 오르는 맞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네, 다시 네. 돌고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집값만 다 올려놓고 네, 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아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기 소장님 선생님?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끌에서 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네, 네. 연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참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주변의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 이제 후배 중에 이제 아직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는데 네네. 전세를 사고 있는데 전세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신혼 특공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세월에 예, 신혼 특공 물량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네, 너무 역대보다도.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분양 물량에 대해서 자기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그 사이에 오르고 있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만 주변에서 계속 들리니까 일단 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들 지금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그 친구의 눈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걱정입니다. 특공을 노리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아예 그냥 월세로 예.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계속 기다렸다가 청약 붙고 계속 기다렸다가 그렇죠. 신혼 부부들을 네. 위한 그런 것만 나오니까 완전히 또 맞아요. 상승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신혼 특공 물량이 네. 너무 많아서 네. 일반 물량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급이 모두 여기저기 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조정 지역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조정 지역의 그 영향을 받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네. 우리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네. 우리 정보를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동안 가파르게 시장 네. 이 매매가나 이런 전반적인 상승하던 거를 일시적으로 이게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 일단 실수요자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을 이 분위기에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거의 대부분 예. 그동안 그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조정 지역이 되면 또 금액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아예 예.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에 예. 조금 더 현장을 직접 발로 움직여보는 그런 예.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장단점이라고 예. 하면은 이게 규제니까 네. 이제 어떤 규제가 가해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네. LTV가 60%에서 50% 줄어듭니다. 2억짜리 네. 집이면은 옛날에는 뭐 1억 2천을 대출받아 네. 있어서 이제 1억밖에 대출 못 받는 효과가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일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양도세라 예. 보유세라든지 세금 종부세가 확 예. 늘어나는 면이 예. 있고요. 다만 게다가 또 이제 9억을 넘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일산에 네. 32평 아파트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예. 15억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교외 예. 수도권 예. 지역도 지금 10억 넘는 집 허다한데 9억 넘을 경우에는 또 LTV 비율이 30%로 대폭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대출을 예.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청약도 일부 제한받고 이게 예. 바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을 예. 때 발생하는 이제 근데 규제 내용이죠. 저는 그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이유는 뭘까? 네? 다시 예. 원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한번 자본의 특성상 도움이 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원칙적인 이 예. 민주주의에서 이 돈 경제 자본에서 울리는 사회에서는 그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24번의 예. 대책을 내놓고서 계속 오르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꺾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성상 이득이 있으면 오를 수밖에 없다. 아까부터 계속 돌고 예, 돌아서 일단 오를 제가 거예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규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 지역 민원이 아까 이제 뭐 배액 배상 네, 얘기만 잠깐 네.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서서 인천이 먼저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지정과 동시에. 근데 김포에서도 동시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지금 앞뒤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김포가 전체가 조정 지역이 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해제해달라는 거는 어느 지역 이야기고 지금 김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장기동이나 이제 쪽 네네. 제9의 풍무동 이런 쪽으로 이제 규제됐고 하성 이런 쪽, 그러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적경적 쪽은 아예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 워낙 이제 적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카페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 신도시 총연합회라는 데서는 성명서를 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되니까 나는 분명히 정부에서 이사하는 데서 이사 왔고 그래서 그 계속 버텨왔는데 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개인 재산권 침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명서를 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서 빨리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김포에서 이제 접경 지역이라는 파주를 비롯한 네, 네. 이제 김포 접경 지역에서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안 묶인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풀어달라.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전 국토를 지금 네. 조정 대상 지역 묶으려고 그러는데 해제해 주겠습니까? 인천 해제 안 했어요. 네. 지금 그 얘기 할 수는 있어요. 이거 네. 억울하니까 왜 뭐 예. 인제에서 소외했다가 인제 반짝 오를 것 같은데 예. 규제를 묶어버리니까. 하지만은 국토부 입장에서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계속 더 규제를 늘릴 겁니다. 네. 파주까지 늘어날 텐데. 네. 김포 남은 접견 지역 거기도 예. 예. 규제 지역 묶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거기 예. 풀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막으면 막을수록 오르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르는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죠. 다주택 막 집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무조건 물론 계속 팔은다 하더라도 이게 예.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려면 예.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냐는 거예요. 막으면 막아서 더 오르는데.
저도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거 예, 너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예,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해법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자리는 아니고요. 실제의 어떤 자꾸 저보고 얘기해가지고 해법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저보고 얘기하지? 아니 저기 박사님 보고 얘기를 하시든지 예. 아, 앵커 MC 보고 예. 얘기하면 저보고 뭐 모르는 게 예.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저는 이제 한 3년이나 예. 4년 전에 집을 만약에 구입하신 분들은 정말 잘 구입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스스로가. 네, 그럴 수 예. 있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완전히 지금 그때는 그럼요, 사지 그럼요. 못해요. 예, 못 사요, 예. 못 사요. 아니 꿈도 못 꿉니다 진짜. 꿈도 못 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좀 바라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그리고 네. 정리하도록 하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 현재 자기 집을 팔고 집이 예. 한 개 가를 거고 계신 분들은 예.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네. 그분들의 또 관점은 또 뭐냐면 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또 다른 지역도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어디 갈 데가 네.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기 자산 현금 흐름에 맞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떠한 이동을 해야 네.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또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던 게 맞습니다. 근데 김포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34평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략 거의 네. 평균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6억 정도 전후 이상이거나 그 정도 네. 평균인데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신다라면 김포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쪽에 있는 지역을 매수할 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매수자분들은 조금 시장에서 조정적이 왔다라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좀 더 깊숙이 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매도자들은 현금 흐름에 맞게끔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마음을 예. 좀 더 내려놓자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자, 준비를 아주 담담하게 하고 앉아 계신 모습이에요. 일단 뭐 우리 이동훈 소장님, 예, 모르는 게 없으시죠? 예, 항상 기대돼요. 이게 매번 저기 정 기자님 얘기하시는 바람에 맨날 저한테 이게 이 작전 같아. 뭐 준비했어요 물어보고 맨날 먼저 하게끔 하려고 하는. 예, 맨날 당하는데요. 오늘 네. 오자정리는 저는 보금자리 집으로 하겠습니다. 아, 보금자리죠. 네, 집이라는 게 이제 보금자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늑하고 편안한 바로 자기 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을 그렇게 해야지 투기의 대상.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가 근제도 아직 깔려 있거든요. 네. 매도자들은 집을 여러 채 있어도 팔지 네. 않고 매수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예. 같은 예.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심리가 각종 매수 우위 지수라든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집은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는 장소여야 되지 않나. 투기보다는 보금자리 집으로서 네.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금자리 집으로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과 확실히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런 이어서 컨셉으로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서 할지 이것도 궁금한데, 자, 우리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 오자정리는 네, 보금자리 집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자, 이게- 이거는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저는 집을 지금 어쨌든 수원에 또 집이 있지만 이게 정말 수원의 도? 수원에만 수원에 예. 살고 예. 있는데 예. 이제 쉽지 않아요. 이 집을 제 나이 때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예. 나라에서 이거 살려주지 않으면 네. 이거 어떻게 예. 방법이 없어. 예. 답이 안 나오고 제 자녀가 있지만 애들 보기도 미안해요, 진짜. 저 미래 세대가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청년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 제가 그렇다고 돈을 버는 건 한정이 돼 있지만 집은 계속 오르고 있고 있는 분들은 계속 예. 지금 계속 늘어가는 입장에서 예. 미치겠는 거죠. 오르는데 따라가려면은 연끌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계획 그 돈을 입금해야 된 그 자금 마련 계획을 쓴다는 것 자체도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예.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걸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아니, 내가 빌려주면 예. 누구한테 돈 빌려왔다 쓰면 돼요. 근데 그거를 조차도 현실적이니까 내 스스로가 정말로 비참한 거죠. 아니, 이게 너무 아.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빌려주나요? 쉽게? 아니 예를 아니, 들면 아니, 예를 들면 안 빌려주는데 아니, 예를 들면 국감 때도 예. 그게 보세요. 심상정 의원이 예. 그 자료를 공개했잖아요. 집을 400 몇 채 건데 부천에 있어요. 근데 나이대가 40대예요. 4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 심상이 그렇게 어. 했잖아요. 근데 그 나이대가 40대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아,
그건 밥도 안 먹었어요. 예, 살려주세요. 우리 또 박경호 소장님의 네, 이야기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르니로 할 건데요. 이 정말 모르니는 이제 아까 소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24번째 대책에 모르니? 예, 앞으로 1년 반 남은 거에 10번의 대책이 정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예. 정부 정책으로 내놓는 분들이 예. 과연 답을 모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모르니? 예, 규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해법을 찾다라고 하면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제가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규제 정책에서 지지를 못하는 게 임대차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상은 지금 서울 경기권의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방 시장까지 그 열기와 그 기운을 전부 다 퍼뜨려 버리는 이 예. 불에 정말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예.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변수를 이 전세가 상승이라는 네. 이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장벽을 쳐버린 것처럼 예.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경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전세가는 제가 볼 때는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보합 또는 또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 주니까 매매가도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야 네.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기이한 예.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결론은 정부의 스탠스를 약간 바꿔가지고 너무 네. 강경책 일변도가 아닌 지난 정권에서 그 어떠한 그 부동산 심리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렸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예. 자기가 기존에 그 주장해왔던 것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서 예. 이 서민 주거 안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지난 정책을 입장이 다른 정부의 정책이라도 꺼내볼 필요가 있다. 네네. 예. 뭐 어떤 정책이라도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모르니 예.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느껴집니다. 예. 자, 오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금자리즈 살려주세요. 정말 모르니. 정말 모르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라임이 맞는 것 같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 정리. 자, 오늘의 말은 자, 하나, 둘, 셋. 자, 정말 모르니 두 표. 자, 일단 우리 시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주로 하반기 돌아본 내용이었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아마도 이 이야기는 누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